상인법 적용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민법으로 돌아가야 하며 639조 묵시의 갱신을 따릅니다. 이때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행복을 뿜뿜 전하고픈 다움TV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하 상인법에 대하여 다뤄볼 건데요.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빠르게 넘어가고 핵심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할 겸 다시 정리하여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귀찮더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속을 빨리 하셔도 됩니다. 자, 따라오실 준비 되셨나요?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로 인해 이전과는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도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임대를 얻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떨어진 매출을 피부로 느끼실 것 같습니다. 당장에 적자도 메우기 어려워진 상황 속에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인건비와 임대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좀 더 좋은 곳으로 본인에게 맞는 장소로 옮기고 싶어도 이놈의 월세가 날이 갈수록 비싸지고 건물 리모델링이다 뭐다 해서 내쫓기듯 나와야 하는 상황을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한자리에 오래 자리 잡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신다면 아픔에 더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대인 또한 마찬가지로 악성 임차인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하고 계신 분,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하 상인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고요. 사람들이 자꾸 임대차 3법이니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런 것들을 상가에 대입을 하시더라고요. 임대차 3법은 정확하게 주택임대차 3법입니다. 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상가는 상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적용을 못 받으면 민법으로 적용을 합니다. 정말 이번 정권 들어 전 국민을 부동산법, 세법, 공법 전문가로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저 또한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법 사이사이 빈틈이 많아서 헷갈리긴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틈틈이 공부를 하니 이번에 상인법에 대해 한번 알아봅시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같은 취지로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임차인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상인법은 주로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또는 임대인 측의 일방적인 계약 갱신 거절로부터 명세 상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는 환산보증금에 대하여 알아보고 임차인의 영업권을 10년 동안 보장하는 계약갱신 요구권, 건물주가 과도하게 월세를 증액할 수 없도록 정해둔 임대료 인상 제한선, 세입자가 영업을 종료하며 지급받게 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양이 너무 방대한데요. 중요한 내용별로 집중해서 다루겠습니다. 또한 권리금 같은 경우 사례 및 대법원 판례 위주로 시간이 된다면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 기존에는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투자 비용 회수조차 어렵고 재계약 시 급격한 임대료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개정이 되면서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정해 9%에서 5%로 조정하여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서울은 6억 1천만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부산광역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5억 원 이하에서 6억 9천만 원 이하로, 광역시는 3억 9천만 원 이하에서 5억 4천만 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2억 7천만 원 이하에서 3억 7천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식입니다. 보증금 더하기 가로 열고 월세 곱하기 100 환산보증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5조 강행 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권리금 포기 같은 특약은요, 강행 규정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규정에 의해 반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설령 특약을 넣어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특약사항은 무효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료 상승률 5%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의 환산보증금 초과 시 특약 내용 알려드렸죠? 꼭 참고하세요. 환산보증금 기준 이내일 경우에 한해 1년에 1회 임대료 5%의 차임, 월세나 보증금 증액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쯤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임대인 각과 임차인 을이 있습니다. 이 둘이 상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환산보증금 이내이면 상인법에 적용을 받고요. 초과면 상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2018년 1월 26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으로 환산보증금액 이하일 경우 적용됩니다. 계약갱신 요구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갱신 부분은 2018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5년 중에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이라도 기간이 남아있으면 2년 플러스 5년 해서 7년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상가를 2018년 7월에 계약했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5년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2021년 7월이니 3년이 지났으며 남아있는 기간이 2년 있습니다. 그럼 2년 플러스 5년을 적용을 받아 총 7년을 적용합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상인법 적용 유무와 상관없이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 계약갱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량한 임차인으로서의義務를 다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요. 8가지 사유입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이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임대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사유로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따르는 경우, 정확한 날짜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냥 상가 임대 계약서 쓰고 나중에 고지하면 권리금 보호기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두 분 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 건물의 노후, 멸실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해당되면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인법에 적용을 받는 상가는 1년에 1회 5% 증액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하고 혼동하고 있습니다. 증액 시점은 1년 이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첫 계약하고 만기까지는 월세를 올리지 않는 게 서로 간에 좋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인에게 현명합니다. 내 상가가 자주 바뀌는 것보다는 임차인이 월세 밀리지 않고 오래 계실 수 있는 환경을 임대인이 마련해 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상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 상가는 차임 증액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월 차임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특약사항에 이 문구를 넣으셔야 합니다. 문구가 똑같을 필요는 없고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현재 위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므로 임대인은 기간에 정함 없이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차임 및 보증금 증액을 5% 넘지 않도록 한다를 적으셔야 합니다. 상인법 적용을 받는 묵시적 갱신은 자동으로 갱신되며 임대인 역시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임대차의 조건은 전계약과 같습니다. 주택 묵시적 갱신은 2년인데요. 상가는 1년이라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세입자와 임대인이 1년 미만으로 계약을 정한 경우 세입자는 선택적으로 1년 미만의 약정을 주장할 수도 또는 1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 권한이 없으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가 되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환산보증금 추가된 계약일 때는 어떨까요? 상임법 적용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민법으로 돌아가야 하며 639조 묵시의 갱신을 따릅니다. 이때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임대인은 통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차인은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제639조 묵시의 갱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이러면 635조도 봐야 되겠죠. 635조 기간에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통고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해서는 5일. 동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계약을 체결할 때는 상임법의 적용을 받았는데 시간이 흘러 월세를 올리다 보니 환산보증금이 추가된 경우 상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상임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가계약은 전세권 설정을 하여야 유리하다. 채권이 아닌 물건으로 보호받기 때문이니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해라. 사업자 등록을 갖추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상임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전세권 설정을 하여야 유리하다. 법인, 개인, 유무 구분 없이 상임법에 적용을 받는다. 무허가 건물에 들어온 임차인도 상임법에 적용을 받는다. 다만 매매가 되거나 경매에 넘어가면 대항력이 없고 우선 변제를 주장하지 못한다. 건물주가 바뀌었다면 기존 사업자 등록을 해놓았다면 임대인이 바뀌어도 주장할 수 있다. 매수인은 모든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이다. 상임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가계약은 특약을 꼭 하나 넣자. 이것은 저번 영상에 올렸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함에 있어 5% 증액과 상관없이 차임을 올릴 수 있다. 그냥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나가는 경우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려서 내 상가가 안 나가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문제 및 소송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해 5% 증액은 1년에 1회 가능하다. 다만 첫 계약 시 월세를 올리지 않는 게 암묵적인 룰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임대인에게 현명하다. 그래야 서로 윈윈하겠죠. 임대인 임차인 합의 후 10% 임대료 인상 계약을 하였을 경우 공계약은 유효하지 않다. 임대인이 증액 5% 내용을 이미 알고 고지한 내용이죠. 임차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통하여 5% 반환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억지 부리지 말자. 매년 인상을 하지 않아서 4년 후 20% 임대료 인상을 하려고 하는 경우 가능하지 않다. 상가계약 시에는 월차임 3기 이상 연체하지 말아라.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이 아니라 1개월 전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헷갈리지 말아라. 상임법에 적용을 받는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나 기간은 1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조건은 전계약과 같다. 상임법에 적용을 받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고 후 3개월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가 안 된다. 상임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의 경우 민법 639조를 준용하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고 후 1개월 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임대인은 해지 통고 후 6개월 뒤 효력이 발생한다.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이어온 임차인 역시 권리금 회수를 보장받는다. 더 있겠지만 생각나는 게 이 정도네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저도 이렇게 하고 몇 달 있으면 또 까먹습니다. 또 모르는 법조항 사이사이로 경우의 수가 생겼을 때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또 공부해야 하나 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다움TV 김동환이었습니다.